청와대가 오늘 우리 문재인 정부의 1기 내각을 구성할 일부 장관 인사를 추가로 발표를 했는데요. 자, 화면 보고 얘기 나누시죠.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에 김부겸 국회의원,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에 도종환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김현미 국회의원,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김영춘 국회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예,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만, 야, 이것도 특이해요. 4명 모두 현역 국회의원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다른 분들이 잘 못 보시는 거를 제가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번 저 현역 의원 인사로 그동안의 대선 때 나왔던 뭐 친노 친문 논란은 완전히 종식됐다고 봅니다. 지금 4분 중에 뭐 다 아시겠지만 김부겸, 김영춘 의원은 손학규 대표님과 가까운 분이시고요. 그다음에 김현미 의원님은 정동영 전 대표하고 가까운 분이세요. 그리고 그 도종환 의원님 시인이고 사실은 정파성이 그렇게 있다고 보이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요 장관을 장관 내정자를 정말 그 개파안배 탕평하셨다는 거는 정말 대통령의 그 대화합 의지, 당내 화합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준 인사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저 4분이 뭐 단지 그런 화합 인사뿐만이 아닙니다. 한 분 한 분이 다 스토리가 있고 사연이 있는 분들이세요. 그리고 특히 저는 저 인사 중에 제일 저에게 참 잘됐다고 본 게 김현미 의원 같은 경우인데 최초의 국토교통부 여성 장관입니다. 그런데 김현미 의원이 일을 해보면 정말 야물딱지게 일을 잘하는데 그에 비해서 좀 그 진가가 덜 알려진 숨은 보석 같은 분이라 정말 잘 발탁했다 이런 생각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서민 주거 대책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김수현 사회수석과 김현미 지금 내정자가 조금 뭐 주택시장 활성화 부분에서는 의지가 덜하지 않냐는 걱정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요. 그거 이제 좋은 말로 활성화할 건데 사실 주택 가격 잡는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잡아요. 지금 너무 오르고 있어요. 안정화시키면서 서민 주거는 안정시킬 적임자라는 생각에서 굉장히 돋보이는 인사였고 또 일부에서 뭐 그 청문회를 좀 잘 넘기기 위해서 이런 인사하지 않았냐 하는데 그거는 아주 이유라면 마이너한 이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훌륭한 분들이세요. 그 지금 4명의 주요 부처 장관을 보면서 모두 재선 3선 4선 의원을 발표한 건 사실 상당히 좀 드문 경우인데 이례적인 경우인데 그렇다면 현역 의원의 임명할 경우에 장점이 무엇이냐 비현역보다 이걸 알면 이제 금방 알 수가 있겠죠. 그건 저는 우선은 지금 권력 초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인수위 없이 바로 이제 출범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국회와 관계라고 봅니다. 근데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와 관계가 원활하고 특히 이제 야당과의 관계 쉽죠. 그래서 이른바 당청정의 관계가 쉽게 빠르게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 덧붙이면 사실 요즘 총리 인선부터 보지만은 마이너한 부분이지만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청문회가. 이 부분을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이너. 그러면 제 의원님은 그런 식으로 마이너 작은 건데 사실 중요한 건 한데 작지만 중요한 거고 지금 그 부분을 생각지 않을 수 없고 그러면 과거 아시다시피 아무래도 현역 정치는 유리하지 않습니까? 이런 두 가지 현실적인 어떤 당정청의 소통과 관계, 국정의 어떤 속도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청문회에 좀 쉽다는 3가지 부분을 문재인 대통령이 좀 고려해서 한 가지 좀 더 볼만한 거는 지역 안배도 또 그 사이에 또 많이 한 것 같아요. 몇몇 분들은 좀 하마평에 올렸던 분도 있는데 어쨌든 4명을 딱 지명하면서 뭐 김부겸 대구, 또 부산, 김영춘 부산, 또 김현미 의원은 전북, 도정환 의원은 충북 지역 안배까지 고려된 거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을 지명하면서 지역 안배까지 봤기 때문에 조금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너무 좀 식상하다 할 수도 있는데 지역 안배가 됐든 탕평이라는 어떤 배경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4명을 한꺼번에 일기에 다 집어넣는다는 건 현역 의원을 일정 부분은 대국회 관계라든가 청문회를 생각 안 한 건 아니시겠죠. 사실 이렇게 한꺼번에 4명이 다 들어간 경우가 없었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현역 의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건. 그래서 대국회 관계 협치를 해야 되고 또 의석수가 많지 않으니까 개혁 드라이브를 걸려면 재선, 3선, 4선 뭐 특히 재선인 도종환 의원은 문화체육부지만 다른 의원들의 경우에 3선, 4선으로 국회의원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일정 부분 협치라든가 다른 의원들 설득하는 데 있어서 야당과의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뭐 현역 의원 불패 신화라고 청문회를 통과 못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청문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 섞인 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니까 인사를 인사로 덮는다는 그런 얘기도 우스갯소리도 있었는데요. 또 그뿐만 아니라 전 2가지를 더 봤는데 여성의 경우에 좀 전에 이제 우리 최 의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구색 맞추기로 여가부 장관이라든가 예산과 권한이 작은 뭐 장관은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서열을 매기면 좀 그렇겠지만 그런 자리 문화체육부 이렇게 많이 보냈었는데요. 뭐 외교부 장관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외교부 장관이라든가 국토부 장관이라든가 예. 이런 자리에 실질적으로 처음 여성을 예산도 많고 권한이 있는 그런 장관으로 구색 맞추기가 아니라 그렇게 발탁한다는 건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성 인재에 대해서 그 여성 인재를 등용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있는 것 같고요.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 대통령이 정말 이런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조국 그 민정수석 발탁한 거 보고 야당에서 부러워했거든요. 야당은 사실 지금 다음 차세대 주자가 잘 안 보여요.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뭐 안희정, 이재명 이런 분뿐만 아니라 조국 수석을 발탁하면서 민정수석 자리를 주니까 대통령이 자신을 롤모델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또 뿐만 아니라 김부겸, 김영춘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비슷한 그 지역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런 면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스토리가 있는 정치인들인데 3선, 4선이니까 지금 장관을 시키면 차기 대권 후보로 또 뛰어오를 수 있다고요. 이러면 사실 이게 5년으로 끝나지 않고 10년, 15년 갈까 봐 야당은 이제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해수부 장관 했었잖아요. 네, 네. 그죠? 예.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김영춘 이제 후보자라고 보면 되는데 서울에서 좀 하면 좋은데 수도권 버리고 부산에 가서 뭐 재수 끝에 지금 당선이 된 거기 때문에 시장도 나가고요. 그렇죠. 그것까지 합하면 그러니까 그 합쳐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길하고 거의 같아 보이는데 똑같이 해수부 장관을 또 지명했기 때문에 아마 같은 길을 걷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차기 주자들은 막 이렇게 차차기 주자일 수도 있는데 뽑은 상황이라고 이렇게 평가도 될 것 같아요. 김부겸 의원이 섭섭합니다. 아, 예. 네, 김부겸 의원도 얼마든지 잠재적인 또 네. 유력한 후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근데 뭐 어쨌든 그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얘기했죠. 이게 인수위 없이 출범한 그런 정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참 어려움은 많을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이 국민들의 지지의 힘으로 좀 순탄하게 잘 굴러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